첫 시간에 한 거는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론적인 거 좀 했고, 요거 보면 되죠. 물권 변동의 모습 쭉 나누면 되죠. 하나하나. 첫째, 186조. 뭐라고 부르면 된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부르면 되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조문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6조가 있지요. 거기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하라.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주의.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에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아무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다. 인도는. 등기가 요건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래서 부동산을 넘겨받았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점유는 하고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 호시탐탐 미등기 전매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 예, 그런 사람 많죠.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당연히 등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은 없지만 일반적인 매수인과는 조금 다르다. 어떻게?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질 않아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지요. 이 사람을 둘러싼 분쟁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셔야 돼요. 어쨌든 186조에서는 부동산을 매매 따위를 통해서 법률 행위 따위를 통해서 산 사람이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런데 인도는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놈,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나중에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거. 여기는 이제 187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앞에 걸 본문, 뒤에 걸 단서. 그랬죠. 그럼 결국 187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7조 본문, 187조 단서. 먼저 187조 판결. 우리 조문에 보면 형성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은 형성 판결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판결이라고 되어 있지.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고 가로 안에 수용. 이것도 이 책을 쓰신 분이 써놓는 거예요. 어쨌든 판결 중에서는 형성 판결만 말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조문이 어쨌든 판결이 있고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알죠. 뭐 개발 따위로 해서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아시죠? 목적물 경매돼요. 경매되는 게 매매예요? 아니죠. 법원이 강제적으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 상속이 계약이에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자가 A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망을 했고 갑에게 상속인이 을이 하나 있어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 이때 을은 이 A 토지에서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걸 만약에 을이 등기를 이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한 때부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사이에 이 A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이 돼요. 그렇죠? 죽은 때부터 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 무주의 부동산이 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간격, 이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갑이 죽으면 바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답이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187조가 단서가 이 을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 돼 있다고요? 처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처분이 또 좀 전에 봤던 채권행위, 물권행위 있었죠? 그 물권행위 중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에 물권행위를 말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채권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눴었죠?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나눴었죠? 요 물권행위가 사실은 처분행위의 일종이에요. 처분행위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두 개가 있는데 이 준물권행위가 준물권행위 요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보통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고 처분행위 속에 뭐가 있다? 물권행위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 이거 지우고 187조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을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이 땅을 팔아요. 병에게 A 토지를 파는 계약을 합니다. 자, 이때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 될까요? 등기하지 않고도 매매 계약할 수 있을까요? 등기하지 않고도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매매 계약은 아까 처분행위였어요? 채권행위였어요? 채권행위였어요. 187조 단서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때 처분은 뭘 말한다?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을이 등기하지 않고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을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187 단서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굳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등기를 넘겨주려면 즉 물권행위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라. 만약에 을이 187조 단서를 위반했다. 등기 없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을은 뭘 떼먹어요? 세금을 떼먹어요. 상속세 떼먹잖아요. 이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만 갖고는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매매만 갖고는 을에게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을 할 때는. 그런데 이걸 등기를 넘겨줄 때 병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지 말고 네 이름으로 상속에 한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는 취지가 187조 단서예요. 그래서 187조 단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187조 단서의 뜻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는 의미지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등기하고 매매 계약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막바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 이렇게 이때 요 막바로 등기를 넘겨준 것만 무효가 될 뿐 이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186조는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경우고요. 187조는 본문이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째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박스를 쳐놓고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구별하는 것. 올해도 나왔죠. 매년 나옵니다. 여기 하나 나와요. 일단은 머릿속으로 넣으셔야 돼요. 매매 등기 필요하다. 상속 등기 필요 없다. 머릿속에. 그래 하나를 더 오늘 외웁니다.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보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소유권 가서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를 해요. 그러면 을이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걸 취득시효를 합니다. 갑소유 땅인데 을이 그냥 갑소유 땅을 20년간 차지하고 있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이걸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 합니다. 예? 예.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두 번째,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죠. 을이 값하고 매매한 적이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어야지요. 근데 여기는 등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안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5조 1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45조 1항은 187조의 예외. 좀 전에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요거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뭘로? 등기 해야 되는 경우로. 됐죠? 이렇게 186조와 187조 조문의 뜻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구별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186조와 관련해서는 요 놈이 하나 문제가 되고, 부동산을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 네 번째로 187조 단서의 뜻.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매매계약, 채권행위 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그 채권행위에 터잡아서 기초해서 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줄 때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는 취지다. 이렇게 187조 단서의 취지. 마지막으로 187조의 예외.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런 게 있다. 186조와 187조 본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추가해서 186조 등기해야 된다. 그래야 물권이 변동된다. 187조 단서. 등기를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186조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이 변동이 되기 위한 요건이고요. 187조 단서에 의하면 등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물권을 변동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게 등기가 우리 민법 186조나 187조에 의하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기능과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기능과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론 등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차 과목 부동산 공시명령에 보면 공간정보법 하고 나서 뭘 해요? 부동산
등기법을 해요. 그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2차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시작했나요? 네. 공시법 했나요? 토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 안 나오셨구나.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토요일 안 나왔어. 등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정환 교수님한테 들으시고 우리는 민법에서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민법에서 등기법 안에서 총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8가지인가? 하여튼 몇 개 안 돼요. 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2개가 다 등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법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가 나온단 말이죠. 뜻!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건 2차 과목에서 공부하면 돼요. 2차에서. 등기 뜻이 뭐예요? 딱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뭔지는 알죠? 많이 들어봤잖아. 예? 사람으로 취득하면 주민등록 원부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록 원부가 등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등기야. 안 나와 우리 시험에서. 종류 안 나와. 종류 안 나와. 세 번째, 등기 절차 안 나와. 등기 사항 안 나와. 등기부 안 나와. 등기관 안 나와. 등기소 안 나와. 이거 안 나와요. 2차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등기가 돼 있다 해서 다 유효인가요? 우리 지금까지 등기가 돼 있으면 다 유효였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매수인의 등기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무효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겠죠. 등기의 유효 요건. 2개가 있어요. 절차적 유효 요건하고 실체적 유효 요건하고 안 나와. 안 나와요? 등기의 효력 안 나와. 그럼 도대체 뭐가 나오냐? 이건 다 박정환 교수님한테 공부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나오는 게 뭐냐 우리? 나오는 게 뭐냐? 등기의 종류와 관해서 2개.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분류 기준이 몇 개가 있고요.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무슨 뭐 본등기, 가등기, 종국등기, 뭐 예비등기, 별의별 좀 등기가 다 있어. 다 필요 없어 우리 민법에서는.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이중 보존 등기가 나와요. 다른 말로 중복 등기라 그래요. 요거 한 놈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2번째로 가등기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요거 대단히 잘 나와요. 가등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쫙 안 나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뭐가 나올까? 이걸 갖추지 못해. 그럼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는 유효 무효? 아니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이 요건을 공부하는 거고 민법에서는 예외. 이게 무효잖아요. 재활용을 해. 뭘 한다고요? 재활용. 이건 무효 등기의 재활용. 그럼 좀 이상하지? 괜히 스티로폼 느낌 나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플라스틱이나 무슨 캔 느낌 나잖아. 재활용 그러면. 그러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 그래요. 무효 등기의 유용. 이게 하나 있어. 또 첫 번째.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어. 아예.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효인 경우가 있어. 효력 요건을 못 갖춰도. 이게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개. 중간 생략 등기하고 좀 길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무효 등기의 유형, 중간 생략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건지 정도는 이번 순환에 알아야 돼. 어떤 건지 정도.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살을 붙입니다. 우리 인문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쳐다도 보지 마. 부러져라 칠판을. 등기의 효력 굉장히 많아요. 버라이어티해. 근데 그 중에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 인문서에 이게 있어요. 추정력이. 우리 인문서에 보면
186조의 추정력이라는 게 절대로 보지 마 지금. 지진이 납니다. 진도 8, 9에 본진이 생겨 이거 보면. 근데 어쨌든 해야 돼. 언제? 1월 달이나 3월 달에 머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나서 민법 기초 지진이 조금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합니다. 어쨌든 하긴 해야 돼 이거. 등기요. 추정력.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이 정도에서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등기의 추정력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 청구권 정도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안 중요하냐? 나머지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걸 꽂아라 그러면 세 개.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추정력.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꽂아달라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 나머지도 중요하냐? 그렇다. 뭐가 이런 게 이렇게. 최소한 등기에서 2문 내지 3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정리하시되 여기에다가 이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이놈이 끼어들어요. 요놈이 끼어들어요. 요놈이. 중간생략등에서 왜 요놈이 끼어드는지는 일단 중간생략등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중간생략등기 문제에서 요놈이 등장합니다. 예? 아까 제가 요놈 주로 어떤 놈이라 그랬어요? 전매를 호시탐탐 노린 놈이라 그랬죠? 이 중간생략등기가 미등기 전매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생략등기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요놈이 끼어듭니다. 요놈이. 결합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요렇게 뼈대를 잡고 개념만 하나하나 봅니다. 먼저 이놈. 일단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해요.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그리고 이 보존등기에 의해서 그 이후에 권리 변동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보존등기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이루어져요. 네? 대장을 기초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존등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등기부에 먼저 등기를 하고 그걸 기초로 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관계가 그래요. 토지 건물 대장과 토지 건물 등기와의 관계. 미등기 부동산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만들고 즉 보존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 등기를 기초로 대장을 변경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초 소유권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게 2개가 됐네. 이중 보존 등기 말이에요. 이때 이중 보존 등기란 하나의 등기부의 보존 등기가 2개가 돼 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보존 등기는 하나의 등기부에 절대로 2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건 등기부가 2개 라는 뜻이. 이중 보존 등기란 정확하게 말하면 2개 이상의 등기부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는 2개. 중복 등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있으니까.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기나? 그 몰라도 돼.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가서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평생 만나질 못하니까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는 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종이 등기부가 관리가 될 때는 이렇게 이중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물적 편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편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 물적 편성에 반대가 되는 게 인적 편성주의인데요. 인적 편성은 사람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만들어요. 어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하는 게 인적 편성주의예요. 프랑스 놈들이 또 이런 짓거리를 해요. 약간 또라이들이 터지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적 편성이라고 해서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편철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몇 개?
한계. 이걸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해요. 등기법에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거 몇 개가 있어? 2개. 이 2개를 다 내깔려두면 안 되지요.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찢어버려야 돼요. 이때 중복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발견하겠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등기법에 있어요. 그거는 2차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정리가 됐어. 등기관이. 2개의 등기부를 등기부가 2개가 있네? 이거 어떡하지? 등기법을 봤더니 어떻게 정리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됐어. 이 정리가 된 찢어버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던 사람. 순순히 수락을 할까요? 그래. 내가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가 찢어졌네. 나는 권리를 상실했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 뭐 이거 물러나나? 아니지. 왜 내 이름이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를 찢어버리냐고 따지겠지요. 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등기부가 유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게 있어요. 등기법에 있는 거 말고 그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정리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거기까지만. 두 번째 인후. 가등기.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3월 10일 날 치르고 등기도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어요. 잔금을 3월 10일 날 주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것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3월 10일 날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이 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죠. 그럼 결국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나서 생기죠. 계약을 한 이후에 생기죠. 합쳐서 이렇게 물으면 돼요. 장래 발생하는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대표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생겨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3월 10일 날 생겨요. 그런데 갑이 중간에 팔아먹었다 만약에. 더 비싸게 주는 사람이 있어서. 등기를 만약에 얘한테 넘겨줬다 먼저.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얘는 3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 나중에 발생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미리 순서를 확보해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합칩니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서, 순위라 해요. 이거를 미리 확보. 이게 필요하겠죠. 자, 이때 이 미리 확보를 두 글자로 보전 이렇게 불러요. 보전. 결국 순위 보전.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해둘 필요가 있죠. 네? 그 기능을 담당한 게 뭐다? 가등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등기가 뭐다? 가등기. 그러면 한 번에 장래 발생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등기.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 줄여가지고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이 순서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놀이동산 갔는데 인기 있는 놀이동산, 놀이기구 한번 타려면 줄 쫙 쓰죠. 저기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겁나게 재밌죠. 타보셨어요?
나무로 돼 있잖아, 구조물이. 예? 올라갈 때 삐걱삐걱 60m로 올라가잖아요. 한 방에 떨어지잖아. 가면 보통 2시간이에요, 그거는. 여기부터 2시간. 짜증나서 못하겠어. 그래서 오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가요. 아무도 없어, 진짜. 오전에 비가 활활 내면 안 되고 부슬부슬 내릴 때 가요. 그러면 가다 보면 비가 그쳐. 아무도 없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타고 내려서 바로 탈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안 무서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부릅떠요. 눈 감으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봐야 돼. 이 놀이기구가 가는 길을 봐야 돼. 그거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거 놀이기구 타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소리 지르고 막 아각거리는 것들은 다 눈 감고 있는 것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좋아하고 와 하는 애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요. 아니, 무서우니까 눈 감는 거 아니냐? 아니, 반대예요. 눈 뜨면 안 무서워요. 한번 떠보세요. 뭐 얘기다 일로 갔지? 어쨌든 그걸 타러 갔는데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표도 안 샀네? 그럼 표를 사러 표도 줄이 그냥. 그래서 저 표를 사갖고는 여기 들어가는 줄이 사람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리 한 사람을 세워놓죠. 꽂아놓죠. 그리고 나서 표를 사오면 내가 꽂아놓은 사람 뒤에 아무리 많이 사람이 서 있어도 나는 당당하게 요 꽂아놓은 사람 순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꽂아놓은 사람, 이 사람이 뭐다? 가등기. 그게 가등기. 나중에 놀이동산 갔을 때, 야, 너 저기서 가등기 좀 하고 있어. 그럼 그거 듣는 사람,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순서를 확보하는 걸 뭐라 한다? 가등기가 돼. 순서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개념만 봐요. 이 가등기만 해갖고 소유권에 넘어가지 않죠. 나중에 3월 10일 날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월 10일 날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이미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어른 이미 1월 10일 날 가등기 해놨죠.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 하면 미리 순서 확보해놨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의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하나의 부동산에서 소유권 등기가 2개가 있는데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을이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권리가 2개 충돌할 때 부동산 누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등기 먼저 한다. 얘가 먼저 우선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말소.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걸 가등기라 합니다. 이 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만 한 상태의 효력과 본등기까지 했을 때의 효력, 요 둘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효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히 다르죠? 을이 가등기만 하고 있을 때 하고 본등기까지 했을 때의 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 효력을 말할 때는 가등기 자체 효력과 본등기까지 했을 때의 효력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뜻만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의 손위를 보전하는 등기를 가등기한다. 기억하시면 끝. 두 번째고요. 이런 건 안 봐도 된다 그랬고요. 여기까지도 안 봐도 되는데 이걸 보면 무효등기 유형. 자, 무효등기 유형 봅니다. 갑이요. 101호 아파트가 있어. 2억짜리야. 뭐 얼마짜리인지 몰랐는데 은행이 있어. 1억을 빌렸어. 1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은행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요. 이때 이 저당권의 기능은요. 갑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이 아파트를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넣죠. 그래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을 회수하는 기능이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고요. 담보 물권이에요. 두 번째,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자 무슨 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은행장 누구 뭐 해가지고 딱 돼 있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로또가 당첨이 딱 됩니다. 그럼 당연히 1억 한 방에 갚아버리겠죠. 변제를 합니다. 갑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 소멸해요.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저당권은 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인데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아까 등기부를 떼보면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 등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멸해요. 그 등기가. 그리고 등기는 나중에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갚은 때부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저당권은 이미 소멸했지만 등기는 여전히 등기부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당연히 이때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예요. 왜? 저당권 이미 소멸했다니까요. 저당권은 이미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니까 나중에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말소가 돼야 되는 무효의 등기인데 갑이 로또 당첨돼서 1억을 딱 대출금을 갚고 아싸 정선으로 달려갔어. 하룻밤에 홀랑 다 까먹었어. 다음날 은행에 또 와. 대출 받으러. 어제 갚았던 1억 다시 대출해달라고. 대출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저당권 등기해줘야 되죠? 자, 원칙을 따져봅니다. 기존에 있던 저당권은 말소를 하고 다시 저당권 등기해줘야 되죠? 근데 이미 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재활용하면 되죠? 굳이 말소하고 다시 등기해 주느니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거 재활용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깔끔하겠지? 예? 법원이 등기소 입장에서도 봐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 말소하고 다시 등기해야 돼요. 그럼 등기 신청이 2번 들어와요.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하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고 등기소는 일을 2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들끼리 야 이거 재활용하자. 그러면 등기 신청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럼 등기소는 2번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일 안 해도 되죠. 이 등기소를 어디서 관할해요? 법원이. 판결을 어디서 해? 법원이. 법원 입장에서는 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를 무효등기의 유형이라 해요.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고 새롭게 저당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무효인 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법률 관계가 다시 생겼죠. 갑이 을은행에서 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기존의 저당권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러면 굳이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법률 관계의 등기로 사용하자. 재활용하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무효 등기의 유용. 자, 무효 등기는 원칙으로 말소되어야 하지만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 새롭게 발생한 법률 관계의 등기로 사용하는 것을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 한다. 필요하겠죠?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매 되었어요. 그럼 등기도 이렇게 이전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을이란 놈이 미등기 전매를